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최악의 부실 탄핵, 대통령 탄핵 사건 정치적으로 응징해요. 줄탄핵, 줄기각 이걸 쭉 보면 종북 주사파들이 밀어붙인 탄핵이 얼마나 허접하고 허술했는지, 얼마나 부실했는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를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알게 됐는데, 그 수많은 탄핵 중에서 가장 부실했던 탄핵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가장 부실했던 탄핵. 자, 보세요. 최재해 감사원장, 뭐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다 기각이 됐지만, 이 사람들의 탄핵 심판에서 탄핵의 핵심 요소를 빼고 탄핵 심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졸속이든 불법이든 뭐 줄 탄핵이든 어쨌든 탄핵 심판은 국회가 종북 주사파들이 탄핵한 소추 사유에 맞게 심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기각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만은 저것들의 핵심 탄핵 소추 사유를 빼버렸어. 내란죄를 뺐단 말이에요. 내란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해놓고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죄를 빼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살인죄를 기소해놓고 재판장에 가서는 살인죄 빼고 재판해달라고 한 거예요. 가장 부실한 거지. 가장 부실한 거지. 그래서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이게 판결이 다 나중에 판례로 남잖아요. 교과서에 남잖아요. 각하시키지 않으면 쪽팔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좌우를 떠나서 지금 헌법재판관 8명도 다 지 이름 석자 걸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데 법률가로서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도 후학들이 이 판례를 볼 텐데, 내란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는데 그 내란죄를 빼고서 탄핵 심판을 했다? 이게 되나? 말이 되나 이게? 아마 30년 후, 20년 후, 10년 후 서울법대 전국의 로스쿨의 대학의 헌법학 강의에서는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 하는 학생들의 질문에 교수들이 진땀 뻘뻘 흘릴 거예요. 이거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이 안 되니까 이거 심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심리할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이게 맞냐 틀리냐를 따져. 심리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하고 각하를 해버려야지. 국회가 다시 그거를 내란죄 빼고서 탄핵 소추를 다시 할지 말지는 국회의 문제고, 그건 국회가 알아서 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헌재가 이번 사건은 8대0 각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률을 그저 한 1년만 법률책을 본 사람이라도, 1년만 이 법률가 밥 먹고 산 사람이라도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하고 각하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게 29번의 줄탄핵 중에서도 가장 부실할 뿐만 아니라,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법률가는 아닌데 그래도 3000년 가까운 성문법 역사에서 가장 부실한 재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00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성문법의 역사에서 가장 황당하고 부실한 재판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다. 내란죄로 기소해놓고 내란죄를 빼고 재판해달라. 최초의 성문헌법은 기원전 1700년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282조의 법률로 되어 있어요. 꽤 법률 항이 많습니다. 282조. 여기에 보면 그 유명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면은 멋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함무라비 법전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법전입니다.
어떻게 돼 있냐? 일을 어쩌다가 상대방의 일을 다치게 한 사람은 그 상대방의 일을 다치게 한 사람의 일을 부러뜨린다고 돼 있어요. 생리를 부러뜨린다고 돼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처벌이야. 그러면 어쩌다가 실수로 상대방의 눈을 멀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상대방을 눈을 멀게 한 사람의 눈알을 빼버린다고 돼 있어요. 법전에 눈알을 뺀다고 돼 있어. 실수로 어쩌다가 상대방의 다리뼈를 부러뜨린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다리뼈를 분질른다고 돼 있어요. 그게 최초에 기원전 1700년에 최초로 만들어진 성문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고 조항이 있습니다. 무고 조항이 있어요. 지금 무고는 우리가 비교적 엄격하게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 함무라비 법전의 무고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로 누군가를 고발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사형죄를 범한 것으로 입증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사형죄로 고발한 사람이 있잖아요. 입증이 되면 이 사람은 사형당해 죽는 건데 입증을 못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내가 사형당해. 이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 사형시키려고 고발을 했는데 그 죄를 입증하지 못했으면 네가 사형당해야 돼. 이겁니다. 1700년, 기원전 1700년, 그러니까 3000년 전, 네, 대략 30년 전에, 3000년도 아니구나. 4000년 가까운. 그죠? 기원전 17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700년 전. 네, 이 최초의 성문법에 따라서 제가 지금의 이 이재명, 한동훈이를 징치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자들이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하자마자 이재명이보다도 먼저 한동훈이가 나서서 지가 막겠다 그래가지고서 막았잖아요. 그리고 내란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내란죄로 헌법 소추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그래 놓고서는 내란죄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이와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얽어놓으려고 했다가 내란죄가 성립이 안 돼서 지금 무고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란죄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이렇게 지금 누명을 덮어 썼어요. 내란 수괴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게 죄가 인정이 되면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이 그래요. 내란 수괴로 법정에서 인정이 되면 사형 또는 무기야. 그런데 헌법재판에서 내란죄를 빼버렸잖아. 지것들이 이걸로 소추를 해놓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돼? 사형 또는 무기죄에 해당되는 무고죄를 저지른 거지. 그러면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한테 응징해야 될 사법적 이 징치는 뭐가 되냐? 사형 또는 무기지.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 좀 잔인하기는 하지만 아주 정직한 법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거짓이었다면 지가 죽어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37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을 갖다가 이재명이 한동훈이한테 덮어 씌울 수는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응징합시다. 정치적으로 사형 또는 무기에 해당되는 엄중한 정치적 응징을 이재명과 한동훈이한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고성우 칼럼 최악의 부실 탄핵, 대통령 탄핵 사건 정치적으로 응징해요.